예, 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깊이 있는 철학으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 모두가 바라고 기다려온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힘든 시기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어제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담화 또 다 들어는 보셨죠? 느낌은 좀 어떠셨습니까? 다 들었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 한편의 정치 포르노라고 저는 한편의 봐요. 정치 포르노. 포르노. 빈곤 예. 포르노 위에 정치 포르노가 나왔고요. 예, 그 에로 영화와 야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자이크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아하. 그 어제는 모자이크가 안 된 걸로. 그러니까 그게 예. 하려고는 했어. 아하. 그런데 모자이크가 예. 엉뚱한 데가 있어. 다른 데를 가렸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눈 같은 데를 가려가지고 잘못 가렸군요. 배꼽 빠지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동 포르노라고 어, 할 때는 예. 에로틱한 욕망이 얼마나 적나라하느냐인데 네. 어제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가려지느냐, 이것이 공적 언어로 포장이 되느냐가 이제 기술인데 예. 이걸 서툴게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잘 가려지지가 않으니 정치 포르노 아니고 뭡니까? 원래는 이제 에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어. 잘못 가렸다. 잘못 가려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는 바람에 정치 예. 포르노가 돼버렸다. 아, 정치 포르노. 아, 너무 좋은 또 규정이셨고. 야. 아,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너무 적절한 아. 비유고, 근데 막 예. 깜짝 놀랄 만한 비유라 예. 좀 아직 잠이 확 깨시죠? 아직 충격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김지호 대변인님은 아까 소품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롱패딩 입자, 그래서 패딩 입으셨는데 예. 더워서 벗었습니다. 열불이 나서 내복도 입으셨기 때문에 예. 더워서 벗었고요. 열불이 저희 납니다. 잠시 명태균 씨 지금 소환돼서 창원지검 들어가는 장면 보셨는데 명태균 씨가 기존의 태도와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거 왜 이런다고 지금 보시고 왜 또 국민들을 이렇게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이 짜여진 거는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녹취록은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어허. 그때가 정리가 끝난 때 같고, 그 국정감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운영이 국정감사죠. 그때 대통령 담화, 저 명태균의 태도 변화, 이런 역공 전략, 하나의 뭐 자기들의 출구 전략이기도 하고 뭉개고 가기로 이제 판이 다 짜여진. 반격으로. 예, 그게 지난주였던 것 같고, 예. 그게 이번 주 들어와서 명태균의 태도 변화, 그 다음에 오늘 소환, 예. 라고 변호사 선임. 저 김소연이라는 예, 저 김소연 정치인 변호사 출신. 예, 예. 선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담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급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견적서가 나왔구나. 설계도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아니 같고. 그럼 또 궁금한 게 이분들이 그럼 설계도를 짜서 이제 반공 이제 역공으로 지금 이제 치고 나가는 전략을 쓴 건데 네. 이게 통할 거라고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막다른 골목에 막혀가지고 저 방법밖에 없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바지끄댕이 잡자 요 네. 전략으로 좀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 판단인데 첫째, 더 이상 육성 녹취록은 없다. 더 이상은 없다. 이 판단 뭐 나와봤자 부스럭이다. 예. 이 판단을 그동안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어허. 처음에 뭐가 나오냐 마냐 예. 어떻게 뭐 해명하냐 40부작 드라마라는 말도 있었고요. 뭐 이런 건데 그 사인은 명태균 씨가 준 것 같아요. 지난주 페북에다가 아하. 그 더 이상 민주당의 그 녹취 파일 없는 거 알고 있다고 썼어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알죠? 없는 거를. 있는 적인지. 그러니까 아니 또 뭐 예. 본인의 말이면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굉장히 그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 좌절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사질러 간다 그랬어요. 뭐 산소에 아버지 간다 산소에. 그랬죠. 예. 산소. 예. 그리고 모든 이들께 안녕 인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일각에선 신변 정도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 이제 체념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럴 거 보이냐. 더 나올 게 없다고 그러면은 이 사인을 용산이 고감도 레이더로 수신을 했다. 야. 이때부터가 모든 게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그래서
밀어붙여 이렇게 그 뭉개고 가. 야. 이렇게 된 게 이제 판단이 그 섰고 속으로는 통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제 기자회견, 오늘 검찰 출석까지 그래서 저렇게 명태균이 태도가 변화됐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변화됐죠. 그리고 네. 또 진영의 판이 짜여졌어요. 그 동안에 언론이 주역이었는데 예. 최근에 민주당이 녹취 파일을 깠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폭로자들이 민주당에 공익 제보를 신청해가지고 강혜경 씨부터 강혜경 예. 씨하고 그 김태열 씨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당 대 정당 구도가 됐어요. 어. 이렇게 되고 또 민주당에 대한 그 명태균의 원초적 그 반갑, 적대 의식이 또 있어요. 이분이 실향민 아버지를 뒀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북에서 그 쫓겨 내려온 실향민으로서 이러다 보니까 뼛속까지 그 반공 의식이 예. 민주당의 투영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때마침 이제 민주당 공익제보라는 모양이 짜여지니까 됐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영 간의 대결로 이거를 프레임을 짤 수 있는. 그러니까 역공치기가 더 좋다. 또 이렇게. 먼저 명태균의 주특기인 판짜기가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판짜기. 예, 이렇게 되니까 태도가 돌변할 때는 예. 이런 요인들이 많이 결부가 되면서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자. 야. 그리고 검찰도 판이 다 짜여진 것 같아요. 네. 검찰 예, 쪽도 부산지검의 이창수 차장검사가 예. 그 창원지검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팀장이래. 남해지검에 와서. 파견을 받은 거죠 지금 4명. 파견 받으면 조력자지 왜 지가 관할권을 행사해? 예. 이건 수사기관에서 아주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관할 구역에 그 수사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가 수사 지휘를 한다 그래요. 쥐가 대장질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 대검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원, 부산 같은 지검이 옆집에서 온 겁니다. 예. 옆집에서 와가지고 관할권을 뺏어 버렸어요. 어. 이거는 상당히 크죠. 이거는 일종의 그 이제는 대검에서 직접 수사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권력의 수사가 돼버리는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급인데 예. 이렇게 되면 창원지검은 이제 어떤 재량권이나 자기들의 자율권이 없어요. 아. 그러지 않아도 친윤 창원지검장인데 여기에다가 또 덧붙여놨으니 친윤에 친윤을 더한 거죠. 친윤에 찐윤을 그리고 아. 그 이창수 지검장은 뭐 윤석열 한동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특수수사를 같이 했던 사이고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디어 검찰도 판이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시나리오도 뻔하죠. 잘해야 명태균 씨가 집행유예 한 2년 내지 3년 나올 가벼운 별건 하나 또는 뭐 이런 걸로 그냥 하기로 하고 그 꼬리 자르는 거죠 명태균. 그런 걸로 해서 정치자금법 수사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여론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 문제는 못 건드립니다. 예. 그래 그거는 나중에 서울 중앙지검이나 예. 이런 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일단은 경계선 울타리를 잘 형성을 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분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검찰의 그림도 앞으로 대충 다 나온 거 아닌가. 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용산에서는 종합적으로 예. 고려해서 대통령 담화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큰 하나의 흐름이 형성된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 사과 쇼까지도 어제 연출을 같이 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종합적으로 지금 판을 짜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이시죠? 판짜기가 있죠. 그런데 법 기술은 잘 짜는데 예. 법률의 판은 잘 짜는데 정무판은 좀 이게 실력이 약하고 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진정성과 겸손함이라는 덕목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어제 같은 정치 포르노가 이제 예. 아니 근데 지금 판짜기로 보셨는데 이 판짜기가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판은 짰더라도 이 정무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좀 괴리도 좀 일부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어제 담화는 뭐 사과는 했지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은 자기가 27년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겠다. 그 얘기가 앞에 나는 나왔죠. 어떤 지지율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칠 거니까 네. 본인을 추종하는 그 행정부 내에 있는 추종 세력들 철저히 이권 나눠주기로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이권을 나눠주겠다. 예. 그리고 보수 일부 지지층 여기를 결집해서 정말 20%의
그러한 지지율 철옹성을 만드는 후에 결사항전, 예. 결사보위하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저는 어제 그 담화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정대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 어떻게 법판을 짜는지 사법판을 짜는지는 저도 정말 얘기를 들으니까 위협감이 확 느껴집니다. 진짜 예. 이렇게까지 천인공노할까 싶었는데 서슴지 않고 저지를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이겼죠. 예. 솔직히 말하면 판을 짜왔죠. 정권도 본인들이 정말 정권 권력의 핵심이 되고 여태까지 이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법기술로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지지율이 왜 10%대로 떨어져 그렇게 잘했으면 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예, 조금 뭐 이제 그들의 관점 내재적 접근법이란 게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재적. 그걸로 봤을 때는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그 배터리 충전을 했다고 보는데 예. 그때 당시에 부산의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입니다. 20%. 그런데 보궐선거에서는 60%대 지지율로 맞습니다. 61%였죠. 부산 금정구에서 이겼어요. 물론 보궐선거라 투표율이 낮다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저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하는 유튜브는 맨날 지지율 갖고 떠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지지율은 권력 유지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부산 선거에서 20%대 대통령 지지율로 60%대 지지를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은 별개의 세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국민의 공감과 국민론의 통합, 그걸 통해서 그 국민의 지지를 개혁의 동력으로 연결하는 이 국론의 결집체로서 집권 여당이란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렇죠. 정치의 세계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법기술의 세계가 아닌데 예.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법기술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권력 유지의 안전성 이걸 보는 것이지 무슨 국정에 있어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권의 지지와 위신과 이미지와 품격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야. 저 사람들의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없죠. 네. 예. 그래서 저기 설령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선거 치르면은 보수 정당이 어디 가가지고 저 호남 빼놓고는 15% 지지였는 데는 없거든. 선거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30-40%는 먹고 들어간다고. 예. 거기에다 조금 잘하면 텃밭에서는 60% 올라가고.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지금 지지율이 10몇 프로, 18% 18% 나왔죠.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기서 18% 투표 지지율 얻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이거는 다른 문제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뭐 하야 탄핵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는 법률 수단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정치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맨날 입 아프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상식과 품격과 이 정서로서의 정치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일단은 분리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뭐냐면은 사과를 했다 그랬는데 예. 그 사과도 뭐 어설프게 했다, 뭐 두리뭉실하게 했다 그러지만은 잘 조율된 사과다. 이게 예. 자, 우리가 통상 사과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정반대 용도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보니까 도로를 파헤치고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과는 자기 하는 걸 계속 하겠다는 뜻의 사과야. 그렇죠. 그렇죠. 예. 공사 이거 어쩔 수 없고 내가 하다 보니 바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는 갔겠지. 예. 그러나 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 이 의미로 사과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또는 일탈을 해서 하는 사과한 경우에는 이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과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사과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사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과라도 의미가 180도 다른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똑같은 사과인데. 평론인데요. 야. 그러면 어제 사과가 보면은 나는 국정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픽 잤다. 예. 그 선거 때 얼마나 바쁘냐. 지쳐서 쓰러져. 고상 수험생이라고 또 그래서 그랬습니다. 마누라가 새벽 5시까지 한 거다. 예.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 취임 전날 외국 사절 전화도 오고 수백 통 받는 날이다 그날. 너무 바빴다. 그 바쁜 통에 그 저기 뭐냐 오는 전화 받아준 내가 얼마나 바빴냐. 그래서 문자인지 텔레그램인지 전화인지 기억이 안 난다. 예. 이 얘기고 그러니까 또 더 나가서는 4대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해야 되고 물가를 잡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바쁘고 나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고 너무 바빴어. 그랬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와 무관하게 여러분들한테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이 있어요. 예. 이거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는 요 사과요. 아, 더 하겠다 계속. 그렇지. 그리고 여사도 국정 조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잘못 알려지고 악마화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 다 살펴야 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살피지 못한 겨. 고로 요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사과냐 하면은 뭐 도를 던지건 말건 난 계속 할 거야. 2027년 5월 9일까지. 그런데 좀 미안해. 좀 이해해. 2년 반만 나는 더. 계속 하든 나는 해야 해야 돼. 돼. 먹어야 딱 되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사과라고 할 때는 예. 어제 그저께 언론이 주문한 건 뭐냐면 조중동이 마지막 기회다. 이건 이번에만큼은 예전 기자회견하고 달리하라. 이건 보수가 몸이 달아서 이젠 좀 사과다운 사과 좀 하라고 한 건데 예. 까놓으니까 정반대의 사과를 한 거지. 자. 쇄신을 안 하기 위한 사과를 한 거야. 하던 짓을 계속하는. 아니 그럼 사과는. 의원님 요 사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봤습니다 어제.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그들이 짠 판대로 그러면 잘 굴러갈 것이냐, 아니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항상 틀렸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예상을 좀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어제 기자회견 잘했다고 하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다. 단 내가 뒤지고 뒤졌어. 그랬더니 조선일보에 네. 양상훈 칼럼에 네. 저기 뭐냐 여사의 다음 호칭은 무엇인가? 일단 상당히 저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대구 경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또는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조금 있으니까 그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네.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김건희로 바뀌더라. 아 김건희. 예. 최근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가는 가. 갸. 그애로 그애. 바뀌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다음 호칭은 무엇인가? 오. 요렇게 의미심장한데요? 저기 쭉 논리전결하면서 그 다음 대목에 나는 대통령이 사과한 건 높이 평가한다 이거야. 높이 평가하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소탈하고 이런 것도 난 자긴 평가한다 이거야. 좀체 사과를 얼마나 안 하는 사람인지 저 정도만 해도 원래 저 부산 엑스포 빼고는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과 자체도 평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서 그랬는데 김 여사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을 맺는 거야. 요 칼럼이. 근데 지금 칼럼 얘기하셨는데 방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동훈 대표의 글인데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서 국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민 눈높이 같은 또 하나만 한 얘기 또 하고요.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감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면서 국민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그 인식의 괴리, 지금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전 둘이 똑같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감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죠. 네. 지금 특검을 이야기할 때 특감이 웬 말입니까? 조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배신자 소리
네. 정말. 그리고 또 지금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와서 뭐 대머리, 뽕부라, 뭐 입에 정말 차마 담을 담기도 수 어려운 없죠. 정말 그런 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많이 느껴서 저런 식의 반응뿐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도 사실 전문직입니다. 그냥 검사들이 와가지고 본인들 보기에는 쉽겠죠. 그렇죠. 그러나 쉽게 그렇지 보죠. 않습니다. 사람의 정서, 감정, 염원을 다루는 직업이 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국민들 뜻을 잃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나 설명 너무 쉽고 정말 저도 잘 설명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못할 예.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뻥 뚫어주셨다. 표지판이죠, 저 사람들 저렇게 예. 생각하는구나. 뭐 감은 있었지만 예. 정말 언어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귀가 맑아지는데 맑아집니다. 저는 아이고. 어쨌든 간에 사실 좀 예상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력 의지가 세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하루 순방 가서 의전 받고 잘 행세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네. 이렇게 해서 3억 5천만 원짜리 감사직 주고 어허. 검사로서 승진시켜서 검찰총장, 검사장 만들어 주고 예. 그다음에 보수 인사들 장관 시켜주면 아우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나중에 뭐 감옥을 가든 비난을 받든 우리 세력이 망가지든 예. 나 사는 동안 하루라도 이 권력을 누리겠다. 어허. 그럼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음. 저도 사실 맞아요. 헌정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권이 자꾸 헌정 중단이 되고 탄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신뢰가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그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러한 생각이 있어도 대부분은 숨기지 않아요. 예의상. 근데 이제 숨기지도 않아요. 너무 예.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야당이나 우리 정치권이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상태로 이제 교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2년 반을 국민들에게 견디라고 어떤 정치인이 감히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포르노식 정치를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2년 반을 지켜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이거는 뭐 헌정 중단이나 다른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예. 차마 국민들에게 못할 얘기다. 못할 짓이다. 이럴 때 야당이나 어떤 시민 사회가 하나의 어떤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우리도 똑같은 역사적으로 가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 비전과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비전 제시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내재된 불만을 생산적인 그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거. 그냥 놔두면 이 분노는 크라우드 군중이 되는 거예요. 예. 무질서한 군중이 되고 그것이 폭발해 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군중을 똑똑한 시민으로 만드는데 지식인들의 임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크라우드를 퍼블릭으로 예. 그걸 공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식인의 임무나 정당행이라는 플랫폼이 나름대로 유용한 이유는 그런 플랫폼을 거쳐 가지고 똑똑하고 생산적인 시민이 된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가 퍼블릭으로 전환되는 게 요게 민주주의의 순기능이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의 정치를 발명하고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했던 건데 그 정당이 병목 현상이 되면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민낯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민과 시민이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광장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고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정치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이 국민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 2년 반 남은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교착 상태로 가면서 아무도 해결책을 못 내놓는 맞습니다. 예. 이건 죄악이라고 죄악.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뭐 저도 일부 야당 의원들하고 방송 토론하다 보면은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정 혼란도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대는데 제발 국민만 믿고 예. 국민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해야 정치인 같아 보이는 거다. 정치가 정치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국정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정치는 용산의 시간이 아니라 여의도의 시간이 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저 더 이상 용산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제 조경태 의원이 MBC 나와서 중요한 말을 하대. 어떤 그분이 얘기죠? 친한 의원의 좌장급 아닌가? 예, 네, 식사 자리에도 갔었죠 그때. 예. 그리고 최다선인 걸로 아는데. 네. 그분이 그쵸. 어제 저기 이제는 용산하고 헤어질 시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용산과 결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였어 사실은. 이제는 정치의 주도권이 용산이 아니라 여의도로 와야 된다. 이거부터 각성을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국민의힘 주류 세력 교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신들, 윤핵관들, 뭐 김핵관들 이런 패거리들을 청소해 버릴 수 있는. 이게 저기 보수의 주류 교체. 여기까지가 쇄신의 예. 그 모멘텀이 돼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야당과 협치해서 예. 보수 진보가 손을 잡고 대안의 질서로 나갈 수 있는.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까지가 종착역이다. 예. 그러려면 보수의 변화가 너무나 우린 절실하거든. 근데 때마침 조경태 의원이 던졌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는데 물론 난 오늘 대표 메시지가 미흡하더라도 예. 이해가 가는 구석은 있어. 자기가 뭐 당 대표니까. 그런데 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조경태 의원 얘기는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인식은 우리가 같다. 어제 이 저 기자회견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 어투도 오늘 보면은 대통령이 사실 사과 안 한 것까지 사과했다고 우기면서 그래서 쇄신해야 된다로 교묘한 문법이야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이제는 저기 이런 교착 상태에 들어가고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는 점보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된 정치인인가, 우리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성찰하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진짜 말을 해야 된다. 2년 반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는 예. 시민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거 고통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가 줄 없다.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 예. 이런 어떤 자기 선언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비상시국 회의가 나오고 야당 대표들 연석 회의가 개최되고 예. 뭐 이런 게 변화의 흐름입니다. 예. 시민사회하고 또 연대 회의를 만들고 이런 역동적인 흐름들 속에서 집단지성이 나오고 그러는 예. 거예요. 왜 못합니까? 시민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그렇죠. 좀 필요한 네. 거고요. 우리 차정식님께서 대중의 어리석음을 깨쳐서 영리한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김종대 의원님이라고 그 좋은 또 댓글로 슈퍼챗 주셨고요. 우리 이글라라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보수의 종말 100만 부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이글라라님 너무 드디어 감사합니다. 내일입니다. 출판 기념회. 내일입니다. 내일 2시에 하죠. 예, 11월 9일 토요일 내일 오후 2시에 삼성동 서울 삼성동 하다아트 홀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아주 이 보수의 종말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출판 기념회 하는데요. 뭐 주류 교체 뭐 다 좋은데 저는 일단은 보수의 교체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될 것들이 먼저 그 썩어진 뿌리를 잔가지부터 쳐야 된다. 그렇지. 그게 저는 검찰 보수, MB 보수, 이익 보수, 친일 매국 보수, 명태 셀럽 보수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 명태 셀럽 보수는 이제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친일 매국 보수, 이익 보수는 김대남, 그리고 MB 보수는 권성동, 장제원, 검찰 보수는 윤석열, 한동훈. 요렇게 한 5분야만 좀 정리되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또 말씀 들어보고 내일 또 오마이TV에서도 중계를 해주시니까요. 그래요? 2시에 예. 못 오시는 분들은 기대됩니다. 오마이TV로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전율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전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을 모으면서 정치인들도 스스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자신감 있게 국민을 믿고 말해야 된다. 그런 시간이 왔다.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이런 정치 보건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럼요. 어떻게 좀 많은데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어제 담화의 충격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그 4월달 담화도 조금 기대를 해서 봤어요. 워낙 선거가 여당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근데 그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이죠. 예, 본인 어디 소신이 너무 군수 정도 출마하면 딱 맞는 레벨이. 근데 그 군수 되면 군이 또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본인 소신이 강하고 좀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지적 능력 자체도 뭐 그렇게 기민하게 이렇게 빠릿빠릿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예. 합승 능력도 좀 더딘 것 같고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도 보면은 질문 3개를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창피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5코스 대사분들하고 다 간담회를 하고 뭐 국가 자문회의도 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야권 지도자로서 뭔가 안정감을 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규모 예. 집회가 있지만 16일에는 야권이 다 모여가지고 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좀 앞서 나설 때가 됐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뭐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국민들에게 좀 희망과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좀 거기서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좀 실력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당들이 뭐 각자 하기도 하고 뭐 연합해서 이제 집회도 할 예정인데 맞습니다. 좀 이런 움직임들 흐름들이 정말 민심을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좀 과연 현실적으로 좀 어디서부터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좀 지혜를 좀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러는데 예. 이게 약간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대선을 한번 보면 그 저기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다 틀렸거든요. 이번에 다 틀렸습니다. 예. 한 군데도 이런 결과는 시나리오는 상정하지 않았어요. 압승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월요일 날 MBC에 나가가지고 그 대선 전망을 묻길래 트럼프가 무난하게 이긴다. 그런데 진행자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아니 다 아니라는데. 그래서 아니 무난하게 이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래 답변했냐면 9월에 내가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온 교포들하고 참 뭐 맨날 며칠 대화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엘리트들이 못 보는 거는 사람들 속에 잠재된 그 상실과 분노와 이제는 절박한 그 요구 사항들을 수치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 세계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야. 그다음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나 미국의 엘리트들도 자기가 사는 나라를 너무 몰랐던 거야. 그런데 저 선거 결과는 일종의 뭐랄까 오랜 기간에 통해서 누적돼 왔던 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왜 미국이 이렇게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데 우리로서는 참 헤아리기 어려운 예. 깊은 상실감 같은 것들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 80년대 흑백 TV로 보던 그 미국이 아니요 이제는 예. 완전히 사라진 전설 같은 나라가 돼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 갈등, 증오, 혐오 이렇게 보면 저기도 포르노야. 트럼프도 포르노. 예. 쟤도 아주 거짓말, 협잡, 뭐 예. 협박 다 해. 그러니까 잘못 가렸어요 저기도 지금 잘못 가려가지고. 완전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예. 그랬는데 이 저기 저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저렇게라도 해서 기존의 엘리트 구조, 기득권을 전복시키고 말겠다나. 이게 아웃사이더에서 밀려오는 거를 엘리트들은 못 본다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예. 안 보여요. 예.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저 미국이란 사회가 실패 사회로 가는 거라고 봐요. 나는 이제 소통이 단절되는 그걸 전복하듯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 버려요. 평소엔 예. 말도 안 하다가 그러면 지지율 뭐 15%다 뭐 떨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 저기 이런 류의 분석이 말하자면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흔히 저지르는 결정론적 오류라고 하는 건데 예. 그냥 그 통계의 그 추세만 보는 거야.
그리고 누가 유입되고 누가 유출됐는가. 그러니까 물 위에 떠올라서 가끔 튀어오르는 고기 숫자만 세는 거야. 아하. 저 수면 아래는 군집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제는 정성적인 그 통찰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번 미국 선거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떠냐? 우리 사회는 어떤가? 이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정치에 대한 분노로 이게 확산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책임 있고 보다 비전을 제시하는데 망설이거나 아니면 슬슬 눈치만 보고 오늘 광장에 몇 명 나왔대. 이제 이런 태도를 버릴 때가 됐어. 맞습니다. 그 지지율 몇 프로 떨어졌어. 그리고 반등했다 그래도 20 몇 프로야. 예.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어떻게 저기 저 데일리 아닌가? 오늘 20 몇 프로더라? 4%인가 6%인가 나왔는데 머리 기사 제목이 지지율 반등이에요. 4.5%. 이게 바로 엘리트주의의 아주 극심한 피해고 결정론적인 오류다. 그 통계가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하. 통계에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뀐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은 더 심각해. 그걸 이번에 미국 선거를 보라고.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내재된 울화, 예. 상실감, 그다음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정치. 이제 한국 사회 분노는 그 단계로 갈 수가 있어. 그 전에 매듭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골든 타임 같은 지금이 거죠? 그 시기가 된 거예요. 마지막 지금이. 시기, 마지막 기회. 예, 안 그러면 우리는 저기 뭐야 윤석열보다 더한 저 트럼프 같은 저런 괴물들이 설치는 걸 예. 곧 보게 될 거고 이미 보고 계신다 이거야. 예. 예. 그럴 때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정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엄중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대통령 담화가 때마침 그걸 일깨워줬다. 난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책임적 회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전 이제 정당에 안 속하신 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정말 이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 그렇습니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상실감은 표는 우리가 주는데 권한은 우리가 위임하는데 의사결정 실제 대의제도에서는 그렇죠. 실제 국민의 삶과 이익이 다 배제돼 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철밥통 교대다. 그렇죠. 뭐 빨간 당이 하든 파란 당이 하든 그냥 다 똑같다라는 이런 식의 국민들의 그 정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치권이 뭐 니탓 내 탓을 하기 앞서서는 정말 본인 스스로를 더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통한 혁신 이걸로 좀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무엇보다도 대의 정치의 가치와 힘을 믿으십시오. 예. 정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항상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를 가능케 만드는 게 정치고 그거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무도 안 믿으면은 정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믿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굳게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뭔가 좀 이런 대찬 모습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차정식님께서 윤석열과 다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못 보여주면 민주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절박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슈퍼챗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 대선 얘기 조금 시간 되면 더 하도록 하고요.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의 기회는 없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다 규정은 내리고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리를 방법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하야. 근데 이거는 뭐 어제로서는 본인이 임기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나머지 두 개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아니면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뭐 이런 두 가지 방향 정도만 놓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먼저 그럼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개인적으로 낫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정당인이다 보니까 아.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수권 정당 다수당으로서 뭔가 탄핵이든 개헌이든 예. 이야기를 꺼낼 때는 확실히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의회에서 협의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걸로 보이고, 그러나 시간이 언제든 예.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그 타협의 연속이거든요. 타협이라는 건 결국 내 걸 내줘야 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를 반영한 것처럼 뭔가 내가 좀 마땅치는 않지만 내가 내줘야 뭔가 타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탄핵과 뭐 탄핵이든 뭐 임기단축 개헌이든 그래서 뭐 임기단축 개헌이든 국민의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숙제죠. 또 우리 야권에서는 국민의힘하고는 아예 대화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서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이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숙제고, 만약에 저희가 그걸 풀지 못하면 정말 국민들한테 저희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 지도부는 조심스럽게 이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보고 지금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이 정국을 예상을 좀 하십니까? 아니 지도부가 처한 입장이라 그러면 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제3당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의당이 없었더라면 그때 맨 앞에 나가 한 달 정도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예. 그리고 나니까 한 달도 더 지나서 민주당이 탄핵안에 합의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기 제 일렬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뛰어들고 거기서 이제 그 저 새누리당의 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그 합리적 보수층을 찾아내 가지고 대화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엔 민주당 역할이 제일 없어 사실은.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여건을 주변에서부터 만들고, 민주당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빨리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런 거는 역시 쇄빙선, 예인선들이 해야 되는데 예인선이야 뭐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죠. 큰 배를 소매를 잡아 끌어서 저기 개혁의 길로 가도록 자꾸 소매를 잡아 끄는 게 그게 이제 예인선이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슬픈 운명은 항구에 도착하면 없어져야 된다는 게 그때는 큰 당이 이제 항구에서 그걸 이제 다 예. 독차지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저기 미래에 우리가 권력의 모델을 협치와 연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 민생과 민권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을 좀 하나의 기본 동력으로 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가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품을 넓게 열어주는 조금 뭐랄까 그 관용 아리양 담대한 연대를 일단 외치셔라. 그렇게 하면은 사방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합리적 보수도 나오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놀 수 있게 예. 예인선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가치와 역할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꾸 뭐 조국 혁신당을 멀리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고, 이럴 때 다 합치고 열어놔야지 왜 그런 걸 또 예. 따로 하느냐, 이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대안적인 권력 모델에 대해 가지고 아이고 백가쟁명의 판을 열어면 교수들도 오시고 저기 뭐야 일반 시민들도 오시고 노동자도 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만들어 달라, 예. 저런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 여론을 광장으로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도 2016년에 누가 그렇게 순탄하게 탄핵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때도 거의 이 해산의 고통 수준의 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뚫고 그렇죠. 국민들이 해내신 거죠, 사실은. 예,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의 탄핵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요즘은 탄핵 얘기가 여당에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건 탄핵 맞습니다. 대잡이다, 빈도가. 기시감이 든다. 예. 뭐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더라고.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그 저기 보수가 결심해라. 우리는 항상 손잡고 예. 대화하고 싶고 특검도 독소 조항을 없애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민주당이 더 커져야 되고 좀 당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예. 그냥 집회하면은 그냥 단상에 최고위원들 소개하느라고 10분 또 누구 오셨습니다 소개하느라고 뭐 이런 관료적 접근을 하는 거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으로 족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 아까 방금 그래픽이 하나 나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갤럽 조사가 원래 사실은 저희가 아이고야. 잠시 후에 이제 김봉신 부대표님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워낙 충격적인 기사가 먼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번 주 갤럽 조사가 17% 긍정 나왔고요. 부정은 74% 나왔는데 의원님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세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육성 녹취 파일이 반영된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19%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죠. 미반영분이었죠. 아. 예. 근데 그 육성 녹취 파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인간이 달에 간 거 그거 조작이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 10%는 돼. 예.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10%는 제해놓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럼 진짜 지지율은 7%야. 10을 빼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걸 꼭 반대로 믿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있죠. 청개구리. 이런 게 인간 사회에서 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양극단을 원래 빼잖아요. 예. 아니 뭐 하물며 뭐 저기 뭐냐 그 달 사진도 그 조작이라는데 예. 루이 암스트롱 그 발자국 찍은 것도. 근데 저게 좀 유의미하게 보이는 게 3월 넷째 주가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한 7개월 만에 반토막이네요. 34%에서 네. 17%로 완전히 긍정률은 반토막이 났다. 요게 딱 눈에 먼저 직관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일단 요 소식 이따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총평이나 이런 건 좀 느낌이 어떠신지. 저는 뭐 한 예. 15% 정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전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뭐 국정을 잘 운영해서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전쟁 위기도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정말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저런 정도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위험하죠. 의문입니다. 예, 아니 주변에서 왜냐면 다 낮춰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례 없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은 항상 우리가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휴전국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그 강한 리더십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자. 지정학적으로 분리해도 우리가 여기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자. 똘똘 뭉치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예. 이런 의미가 강한데 아니 뭐 17%로 무슨 영이 서겠어요. 맨날 미국에 도청이나 당하고. 그래서 매우 좀 걱정되고요. 본인이 해지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 민주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없어도 다른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정치 세력이 있고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성숙된 민주주의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숫자보다도 아까 우리 김정대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통계적 수치보다 그 밑단에 있는 정말 민심의 그 도도한 흐름 아까 그걸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어떤 그 힘의 본질, 본질적 그걸 힘, 보자. 시민적
정치적 힘의 근원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눈을 뜨고 그 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민심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이자 순리 아니겠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대선 얘기 조금만 마무리하고 이따가 저희가 여론조사 부분은 네. 또 이따가 전문가분 모셔서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트럼프 압도적 승리 또 예상하신 부분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어떤 영향 미칠지 굉장히 좀 두려운 눈빛으로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데 의원님 일단 보시기에 트럼프 체제가 앞으로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 좀 줄 걸로 대략적으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돌아왔어요. 네, 첫째는 포퓰리즘 정치, 네,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 세 번째는 고립주의. 예, 이 세 가지가 기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보다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준비돼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그리고 이번에 이 압승이 상하원을 5건 했거든. 네. 5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해리스가 이긴 뭐 그 뉴욕주라든가 버지니아 또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공화당이 지기는 했어도 44% 가까이 나왔어. 오, 꽤 선전했네요. 이건 더 충격이야. 어, 해리스가 이긴 주도 이 정도까지 쫓아왔다고? 와,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평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완전 압승이네요. 완전 압승. 뭐 예. 지금 뭐 여기 우리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국회 얘기지. 대통령 분리돼 있고 지방선거 따로 나와 있고. 근데 미국은 싹 아, 완전히.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괴물이 이게 저기 전례 없이 강한 힘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예. 제일 위험한 사상들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이 요 세 가지요. 근데 더 준비된 트럼프 체제라는 더 거잖아요. 강력하게, 더 세게 해왔다. 그런데 걱정이 되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지정학적인 어떤 그 저 요인에서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그것도 그냥 방치하면은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강의 소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채식자이자의 중간에 나오는 몽고 반점에서 예. 나오는 대목인데 거기 처제와 형부가 그 추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타나는데 그때 그 묘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추악함 속에서 뜻밖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뭐 이러는 구절은 완전히 그 불협화음과 포스트 모던한 게 그냥 나오는데 굉장히 전위적인 소설. 예. 그런데 저런 극단적 추악한 정치 속에서 혹시나 뜻밖의 기회의 창문이 없는지를 살피는 자세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죠.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습니다. 기회를 있긴 좀 있다고 포착해야 보는 된다. 거거든. 예.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워낙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갤럽의 좀 충격적인 조사 결과까지 나와서 오늘 좀 너무 많은 양을 다루다 보니까 미국 대선은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네, 좋은 기회 그러시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